안녕하세요. 구독만 해도 경제 경영 상식이 늘어나는 채널 K인 비즈니스 리뷰의 K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 중 최고 부자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문구 회장. 네, 정답은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입니다. 손정희는 바로 제일교포 3세인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2018년 포브스지의 통계를 보면 손정희의 자산은 약 25조 3천억 원, 이건희 회장은 20조 7천억 원으로 한국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입니다. 이것은 일본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 다다시보다 높은 일본 1위, 아시아 7위의 순위입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개인 자산뿐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약 800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를 소개하면 일본의 최대 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 모바일, 일본 최고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 미국 4대 통신회사 스프린트, 세계적인 모바일 반도체 회사인 ARM, 굴지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 4위의 사모펀드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중국 최대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 등 엄청난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 110조 규모의 비전 펀드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버, 알리바바, 위위크, 사이버리즘, 국내의 쿠팡 등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손정희는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고수익을 얻고 있어 아시아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고 그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손정희에 대해서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시면 SK텔레콤, 네이버, 하이닉스, 지마켓, 삼성증권, 소카, 쿠팡, 미래에셋와 같은 굴지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정희는 한국에 대해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및 국내 기업 총수들과 자주 만나 국가와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과의 빌 게이츠, 손정희 이 3인의 만남이 유명한데,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한국의 인터넷 보급이 시작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손정희는 1957년 8월 11일 일본 사가현 도스시 출생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대구에서 큐슈 지방으로 정착한 조선 출신 광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삼원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생선 장사, 양돈업 등 여러 가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손정희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나중에는 빠칭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제일교포들의 처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조센쟁이라 불리며 굉장히 차별받고 살았죠. 손정희는 어린 시절 이런 차별 때문에 조선인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운동, 공부 등 승부욕이 넘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손정희의 아버지는 힘든 와중에도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어린 손정희는 당연히 자신이 천재이며 무엇이 되었든 일본 1인자가 되겠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려서 정치인도 되고 싶었으나 제일교포들이 받는 차별을 보며 한계를 느끼고 가장 현실적인 사업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저런 장사를 하시며 손정희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그는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 반영하거나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는데, 이런 부분이 장차 사업가를 꿈꾸고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린 손정희는 오다 노부나가와 사카모토 료마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 말에 가장 빠르게 총기와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개혁해서 일본 전국을 거의 통일한 영주였고, 또 다른 한 명인 사카모토 료마는 시대를 앞서보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외부로부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연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점인데, 지금도 이 인물들을 존경하고 이런 시대를 보는 눈과 혁신적인 성향이 지금의 손정희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손정희는 운동도 열심히 하였지만 공부도 잘해서 당시 큐슈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인 쿠르메 대학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자신의 목표인 일본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동경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중 정말 운명적인 기회가 손정희에게 찾아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단기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 변두리 지역에 평생 살아왔던 손정희에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은 거의 미래도시와 같았죠. 그 당시 서부 지역 명문대인 UC 버클리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매료된 손정희는 반드시 이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 그는 귀국하자마자 가족들과 학교에 자퇴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조기 유학은커녕 유학도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교는 엄청난 반대를 하지만 아버지께 반드시 교육했다는 조건으로 유학을 허락합니다. 미국 유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 일본 맥도날드 설립자 후지타네에게 막무가내로 찾아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묻고 그런 당돌한 손정희를 보며 그는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중에 손정희가 성공을 한 뒤에 이 후지타덴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고 후지타덴은 그 고등학생이 자네였냐라며 기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유학에서 7개월간 어학 연수 후 사라몬테 하이스쿨로 편입을 합니다. 처음 적응을 마치고 수업을 듣던 손정희는 수업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미 교과서를 통해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당히 교장실에 학년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교장은 당당한 손정희의 태도를 보며 3학년으로 진급시켜줍니다. 그러나 며칠 뒤 교장실을 또 방문해 4학년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교장은 당황했지만 그의 당당함을 보고 4학년으로 올려줬으나 또 며칠 뒤 자신은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을 가야 한다며 졸업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장은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고 입학을 위해서는 성적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수업을 몇 주 듣지 않았던 손정희의 성적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특유의 뚝심으로 교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교장은 검정고시에 통과한다면 성적증명서를 작성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손정희가 처음 50여 장의 영어로 된 시험지를 펼치는 순간 영어가 부족해 자신이 풀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특유의 당당함으로 시험관에게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시험관이 안 된다고 하자 당신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교육감독관을 만나게 해달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교육감독관 또한 이런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손정희는 이 시험은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며 본인은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 추가 시간을 달라고 사정합니다. 감독관은 결국 적당히 추가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라는 말의 빈틈을 파악한 손정희는 이를 이용하여 오후 3시에 끝나는 시험을 저녁 11시까지 보게 됩니다. 화가 난 감독관이 불평을 하자 손정희는 선생은 학생이 시험에 방해되면 안 된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 3일간의 모든 시험을 12시까지 보게 됩니다. 손정희의 인생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본인만의 당당함으로 극복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손정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이 내용이 본인이 설계한 내용이고 정말 무섭게도 이 내용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